청장님,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2024년 1월경 혈액암 진단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증언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최대한 건강을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안위, 12월 9일 법사위에 각 출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는 아니고요. 증인께서 국회 출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신 일정들입니다. 증인께서 12월 11일 새벽 01시 07분경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받던 중에 긴급 체포되셨죠? 예, 경찰에서 3번 그리고 이후 구속되고 나서는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으셨고 그중 8회는 병실에서 조사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무균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역격리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예, 검찰 조사 당시에 뭐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한 협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계엄 당시에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수많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찰의 무전도 실시간으로 오갔을 테고 증인의 참모들부터 보고받고 또 지시 내리고 경찰청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 참석하는 국관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에는 그 무궁화 회의실에는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유의 사태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온갖 전화 그리고 회의 주재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계엄 당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호중구 수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감염에 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역격리 병실로 이제 별도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삼청동 안가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경찰청장인 증인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만나셨죠? 그거는 아까 청구인 쪽 그 질문에 네. 대답한 수준으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 질서 유지를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아까 청구인 쪽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취지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짧게 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한다.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은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국회를 봉쇄하려면 경력 몇 명이 필요하냐? 오늘 밤 경력 몇 명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 울타리는 2.5km, 울타리도 낮아서 여성들도 쉽게 월담할 수 있는 곳이고 국회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출입문은 7개인데 문 하나 막는데도 5개 중대 300명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었어요. 이건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 뭐 공소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계엄 초기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5개 기동대 300명에 불과했었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를 지원해서 정치인 등을 체포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공소 사실과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은 주로 국회의 탄핵, 특검, 예산, 반국가 세력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 문건을 증인과 김봉식 청장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4 용지에 2200 국회와 같이 시간과 장소 몇 군데가 기재되어 있었죠. 그건 이제 공소 사실 내용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줄 때 대통령이 계속 말씀 중이라서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서 내용도 지금 그 공소 사실 관련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짧게 거부 의사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A4 문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설명한 건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증인께서는 이 A4 문건에 대해서 조악한 수준이었다. 경찰청장으로 증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없었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읽어보지도 않았고 증인의 배우자가 찢어버리라고 하여 찢어버렸다. 21시 30에서 22시경 김용현 장관이 전화하여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였음에도 증인은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증인께서는 계엄 이후 체포 구속되기 전에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 각 출석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원래 12월 4일 대통령 앞에서 마약 관련 회의와 증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3일 퇴근 무렵에도 그게 신경 쓰여서 부하 직원에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발표 자료가 준비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다시 출근을 해서 22시경 집무실에 가서 그 자료를 공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불러서 간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치안질서 유지를 잘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를 줬는데 그런데도 증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경찰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국방장관이 다시 전화해서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했음에도 그런 얘기를 증인에게 왜 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 직후 국회 행안위 법사위 나가서도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 계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청장, 기타 사령관들 모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몰아세우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인의 진술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신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1차 통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시 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통제까지는 안 하고 그냥 국회 7개 문마다 경찰 총 5개 기동대 300명만 배치했었죠. 그건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22시 45분경 증인이 김봉식 청장에게 국회에 경력 배치가 되었는지 물으려고 전화하셨다가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 안전, 국회의 안전이 우려돼서 이 1차 통제를 하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건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래부터 국회는 18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국회 관계자도 신분 확인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께서는 23시 07분경부터 국회 상시 출입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 공소 사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국회 상시 출입자들 출입을 허용하게 된 경위가 김봉식 청장이 증인께 전화를 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들이 출입하게 해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검토 결과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출입을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증인도 맞네요. 라고 해서 출입을 허용하게 된 건 맞습니까? 이거 공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시 07분경부터 2차 통제 지시가 내려간 23시 37분경까지 약 30분 동안은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 기자 등 다수가 국회로 들어갔죠. 공소 사실이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증인 이 시점, 그러니까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허용되고 있던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신 거 있으시죠? 공소 사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고 증인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봉식 청장이 보고하기를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김 청장이 검토해보니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서 신분 확인 후에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증인이 보고하자 대통령이 역시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통이라 법도 잘 알고 잘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끊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소 사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12월 4일 새벽 증인은 대략 5시경으로 기억하고 계시던데 그 즈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 있으시죠? 예, 그때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주고 내가 직접 격려 전화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내용을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그 조금 그렇게 통화 내용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취지는 이렇게 뭐 김봉식 청장이 초동 대처 잘하고 뭐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12월 4일 날이 밝고 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해서 같은 내용 초동 대처 아주 잘해줘서 의원들 잘 넣어줘서 상황이 아주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나중에 김봉식 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봉식 청장 증언에 의하면 증인께서도 계엄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난 후쯤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이 전해달라던 격려 전해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때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는 뭐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김봉식 청장에게 증인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더라 대략 이런 취지의 말씀 전달하신 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김봉식 청장님도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화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는 있습니다. 네. 한편 12월 3일 그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이 허용되던 그 시점쯤에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은 김봉식 청장이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나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러자 수방사령관이 국회 사람이 많아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보고받은 내용 김봉식 청장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증인의 보고 내용이 생각나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경찰이 거기 어디 문으로 가면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있을 테니까 그 문으로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기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증인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서로 간의 이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12월 3일 그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김봉식 청장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그 대통령님의 전화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쩌면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국회의원들 잘 들여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고 실제로 들여보내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네. 이건 오히려 공소사실에 있어 증인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뭐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 재판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다가 23시 37분경 2차 통제하게 되셨죠? 예. 2차 통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23분 즈음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전화를 받고서라고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그건 공소 사실과 포함된 내용이네요. 당시 박안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주고 경력 증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소 사실을 통해서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사 회차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겠다, 또 박안수가 셧해달라고 차단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박안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셧다운이 아니라 경력 증언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증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했던데 박안수가 증인에게 국회를 셧해달라, 차단해달라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박안수 말대로 경력 증언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겁니까? 일단 경찰 검찰 조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고 진술을 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소 사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증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1, 2차 국회 통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결국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이나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우발 대비, 질서 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하고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증인께서도 설명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경비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엄이 내란이 되고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증인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을 때 비화폰으로 받으셨죠? 예, 그날 대통령 말고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 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빌려 포고령 발령 즈음 증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전화 한 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첩사 수사관 100명이나 차량 20대 등 지원 요청은 사실 계엄법과 계엄 매뉴얼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꾸려지는 합수본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관 등을 파견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했던 방첩사령관, 요청을 받아 협조 준비를 했던 경찰 모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도 방첩사 수사기획과장이나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여러 인물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것 아닌지 추궁을 당했습니다. 특히 증인 같은 경우는 혈액암이라는 지병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조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까지 겹쳐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내란범, 특히 정치인 체포조를 출동시킨 것으로 몰려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죠.